행복하세요. 사이언스 속 디자이너 자초입니다. 이혼 위기를 겪다 보면 아무래도 두 사람의 문제인데 두 사람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서 힘든 경우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 개입한다든지 아니면 제3자들이 이렇게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개입을 해오면 내 통제 범위 약간 밖에 있는 문제일 거 아니에요. 뭐 통제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들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함부로 개입을 해서 뭐 이 코칭 과정에 위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로 인해서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최대한 개입을 막는 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함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들을 만류하는, 그들의 개입을 막는 포지션만 취해달라라는 말씀들을 드려요. 그 말이 뭐냐면, 막아라 라는 게 아니에요. 꼭 막아야 된다, 막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개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아야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포지션만 취하고, 그 포지션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의문이 남죠. 아니, 그들이 개입하면 그 개입으로 인해서 상황에 영향력이 남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냐라고요. 특히나 뭐 우리 쪽 부모님이 상대방에게 압박을 취한다, 공격을 한다, 뭐 혼을 낸다 등의 행동들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로 인해서 뭐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그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아무래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 어떤 상황이든 사실 그 상황마다 양면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뭐 마이너스 정서라는 부분도 존재하겠지만 그거를 잘만 활용하면 플러스 정서로도 치환을 시킬 수가 있는 기회들이 항상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회들을 잡아드리려고 가족님들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그 상황에 의미 부여도 하지 말고 가치 판단도 하지 말고 상황을 또 스스로가 뭐 자포자기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진행을 하려고도 하지 말고 딱 보존시켜서 저한테 넘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저는 그 상황에서 마이너스 요인들을 차치하고 이제 플러스 요인들, 플러스 요소들을 좀 부각시키고 살려낼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들을 이렇게 짜드린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이제 부모님, 우리 쪽 가족이든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막 개입을 하려고 할 때, 뭐 자기의 일처럼 막 개입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일이니까 최대한 우리 둘이서 해결할 수 있게끔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들을 이제 전달은 하되, 이 문제 가지고 그들과 싸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뭔가 내 의견을 무조건 관철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다투거나 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는 전달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달한 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좋죠. 뭐 메시지 같은 것들로 전달을 한다든지, 녹음 파일은 좀 인위적일 수 있고 뭐 손편지 같은 것들을 뭐 작성해서 전달을 해서 뭐 그와 관련된 뭐 자료들을, 사진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그들을 만류하는 포지션을 잡고 있었다라는 증거를 남겨놓고, 그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해서 상대방이 이제 번거로움을 느끼면, 그 번거로움을 느낀 상대방이 너희 부모님, 이를테면 우리 부모님이 개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너희 부모님은 너희가 좀 관리를 해주면 안 되냐, 왜 번거롭게 하냐 라는 식으로 뭐 나한테 따지고 든다거나 나한테 불만들을 표현했을 때, 그 불만 표현과 따지는 그 표현들을 소통의 기회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대응들을 잡아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통의 기회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냐면, 일단 상대방은 번거로움을 느꼈잖아요. 근데 나는 만류하는 포지션을 잡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상대방이 그런 번거로움을 느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런 번거로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의지도 있었고, 그 의지에 걸맞은 실천적 행동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네 감정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런 부모님들이나 아니 주변 대상들이 나를 괴롭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자극해서 내가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번거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거고, 나 역시도 그러하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함으로써 상대방과 내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일순간일지라도 같은 방향,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상대에게 어필하는 기억을 하나를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도요. 그리고 이 일시적인 것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게 이 과정 자체가 계속 연속되는 효과를 만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기억들을 하나하나 누적시켜서 그 기억의 파일을 키워서 상대방이 현재 지배하고 있는 나로부터 멀어져야겠다, 벗어나야겠다라는 그런 기억들과 상쇄시키고 압도시키는 작업들을 오랜 시간과 많은 과정에 걸쳐서 해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 라는 기억들을 심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입을 해서 상대방이 번거로움을 느껴서 나한테 이제 불만을 표현을 하면 망했다, 우리 부모님 왜 그럴까, 막 이런 식으로 막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자괴감을 느끼거나 그래서 뭐 자포자기 신경을 느끼거나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부모님한테도 부모님도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내 주변 지인들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뭐 싸우면서 나도 스트레스 받고 그들도 스트레스를 받게끔 하지 마시고 최대한 좋게 내가 잘 해결해 가볼 테니까 좀 지켜봐 달라라고 뭐 당부해드리고 좀 위로해드리고 위안을 드리는 정도의 포지션만 잡아주시고 개입을 해서 상대가 번거로움을 느끼고 그 번거로움을 느낀 상대가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해올 때 그때 절대 상황을 더 진행하지 마시고 제가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무슨 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회피를 일단 해놓고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상대방이 정확하게 어떤 워딩을 사용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왔느냐에 따라서 상대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 기억들을 설계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주변 지인들로 인해서까지 추가적인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 그리고 주변 지인이 개입을 해서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도 거기에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말자. 위기는 곧 기회다 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또 다음번에 가족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